자, 연립방정식에 이제 기본 해법 나와 있는데, 진짜 기본적인 원리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가감법이랑 대입법이랑 등치법은 등지법 자체가 대입법이라서 이거는 그냥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가감법이랑 이제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의 형태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풀어 나갈 수 있죠. 그지? 가감법은 개수를 맞춰가지고 빼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소거해주는 방법이잖아. 대입법은 y는 뭐다, 뭐 또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y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대입을 함으로써 문자를 하나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고, 그지? 그럼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 정도만 연립방정식을 좀 하고 이제 알 수 있으면은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은 이제 해주지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다 배우는 것들이지, 맞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제 푼다는 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 연립 방정식은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으로, 그지? 가지고 있는 해를 찾는 건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1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식도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이제 1차 함수죠. 맞죠? y는 y를 x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은 1차 함수가 돼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 방정식, 얘가 2번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은 엄청 많겠죠? 그지? 이 직선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시키게 만드는 x과 y과 순서쌍이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얘네들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지?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의 비율과 이거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의미지. 맞죠? 기울기가 다르면은 무조건 1차 함수들은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세 개가 같다는 소리는, 이 비율까지 우리가 같다는 소리는 기울기, y 절편, 이거 두 개가 다 똑같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랑 y'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함수랑 비교했을 때 기울기랑 y절편이 다 똑같다라는 건 이 함수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치한다는 소리죠. 그럼 일치하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엄청 많죠. 무수히 많다. 자, 이 말은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다르다는 소리는 얘가 이제 평행하다는 소리죠.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다 아실 거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서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그래프로 우리가 보통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죠.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뭐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 나와 있진 않고 좀 어려운 연립 방정식들이 좀 나와 있죠. 됐죠?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A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대입법을 좀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y는 이제 가간법을 하긴 힘들죠. 근데 뭐 가간법을 사용해도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a 곱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x 플러스 ay는 a 제곱 a 세제곱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위에 거 빼주면 y가 없어지면서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1x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얘를 인수분해를 쭉 해보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x 여기는 이제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데 a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돼, 안 돼? 나눌 수 있어? 규리야, 나눌 수 있어? a 마이너스 1을? 응? 아니, 나눌 수 있냐고. 양변 저거 나누면 되잖아. 어? 나눌 수 있어, 없어? a가 1이면 그러니까 못 나누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 맞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1을 절대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a가 1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겠지. 맞죠?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0 곱하기 x는 0이 되니까 사실 이 함수는 이제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해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맞지?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만 이걸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나누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것도 이제 뭐 단순한 연립 방정식이 아닌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그럼 뭐 그냥 연립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y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다 나눠서 풀어야겠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와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이거와 2x 플러스 3y는 12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풀면 되겠고, 맞지? 뭐 만약에 이런 경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3y는 12 뭐 이런 경우를 풀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풀어서 해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풀었을 때 27과 y는 마이너스 14가 나오는데 이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맞지? 두 번째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풀고 해볼게요. 이 3개짜리도 사실은 요새는 많이 안 나오는데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 3개짜리는 이제 또 처음 해보죠. 그치? 근데 3개짜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대입법이라는 것과 이제 가간법 이런 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씩 이제 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은 뭐 x, y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x, y부터 우리가 구하려면 z를 소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z를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거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한번 이제 연립해서 z를 한번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3을 곱하면 되니까 양변에 3 곱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더할게요. 그럼 이제 11x 마이너스 7y는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25다라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힌트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도 이용해서 한번 z를 소거를 해볼까요? z를 소거해보면 2 넣으면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는 16이니까 얘네들을 이제 빼보면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3x 마이너스 7y는 17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 두 번째 힌트가. 그러니까 x, y만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또 한 번 이제 대입법, 가관법 이용해서 이제 소거하면 되죠. 얘네들 이제 빼보면 없어지면서 이제 8x는 8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x가 여기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1이라는 걸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찾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보면 3-7이 17이니까 7y가 우리 y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이거를 이제 나왔으니까 뭐 여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또 대입하면 z 값을 이제 또 찾을 수 있겠죠?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z 값까지 이제 구하는 문제.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없앨 건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잘 보시고 문제들을 딱 보고 어떤 걸 없애는 게 좀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거 맞추는 게 더 편할까. 뭐 요 z를 없애도 되고 x를 없애도 되고 y를 없애도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13-1, 13-2, 13-3번에 13-3번에 1, 2번만 풀어볼게요. 13-3번에 1, 2번. 자, 이거 넘어와 보시면 이제 1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뭐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니까 뭐 너무 뭐 부담 갖지 말고 푸시면 되고요. 혹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연립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뭐 유형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필수 예제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풀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3-3번과 13-4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요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더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가관법이나 이제 또는 이제 대입법을 이용을 한다는 거. 근데 가관법이랑 대입법을 이용할 때에는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미지수를 없앨 수가 있느냐야. 그지? 보통 미지수가 3개짜리나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지만 보통 2개짜리가 많이 나올 텐데, 이 2개 중에 하나를 없앰으로 해서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포인트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관법을 이용해서 x나 y를 없앨 수가 있나요? 없앨 수가 없죠. 맞죠? 개수를 바꿔가지고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개수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뺄 수가 없어. 특히 이런 항들은 x, y가 이제 합쳐져 있는 항들은 또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대입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대입법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똑같아요. 한 문자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우리가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든 y에다가 이걸 이제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x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x 제곱 3이니까 마이너스 2x 곱하면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고, 얘를 완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이제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플러스 2는 0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x 이제 없어지고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이제 0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x가 마이너스 7인 경우랑 x가 이제 1인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7일 때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y는 17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하면 이제 y는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상 두 개가 이제 생겨 버리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되는. 자, 그 뒤에 있는 이제 13-4번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것도 이제 대입법이나 가감법으로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쳐.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었다 치자. 그럼 이 y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능동고 시험 볼 때 현진이가 이 문제 갖고 막 10분 막 5분 그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살짝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끔 나온단 말이야. 그지? 얘를 살짝 인수분해를 해보면 3x 마이너스 y랑 3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y는 3x인 경우와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 우리가 좋아하는 1차식은 2차식에 대입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x랑 y의 관계 자체가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식에다가 이제 살짝 넣어주시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싹 바뀌겠죠. 그럼 이제 넣으면 이제 10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바꿔주고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이제 5x 플러스 6과 여기는 x 마이너스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x가 1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인 경우. x가 1이면 y는 3이겠고요.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이제 18이 되겠죠. 예, 이렇게 순서상 두 개가 나와주고 얘도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플러스 2로 약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주고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인 경우와 x가 2인 경우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면 y는 3이 나오고 2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상 총 4개의 순서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답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뭐 자연수인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조건에 맞춰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또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야. 대입법, 가감법 다 똑같은 거죠. 문자를 하나로 바꿔준다. 그죠? 근데 이제 2차식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요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는 없는데 좀 심한 문제에서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얘도 이제 문제 풀 때 뭔가 이제 대입이나 가감을 이용해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하냐 이 말이잖아. 맞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x, y를 좀 없애보면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x, y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12를 곱해줄까요? 12를 곱해주면 이제 60 xy 플러스 48x 마이너스 72y는 이제 60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5 곱하면 60xy 플러스 45x 5 곱했죠? 마이너스 70y는 55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 이제 빼주면 두 개의 식을 60xy가 이제 사라지면서 얘는 이제 3x 나오고 마이너스 2y 나오고 얘는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2y는 3x 마이너스 5고 이제 y는 2분의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y를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 이제 넣어서 정리해주면 x에 대한 또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x가 그죠? 이제 나오게 되겠죠. x가 나오면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y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한 문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없애야 될까? 이번에는 한번 상수항을 없애봅시다. 상수항을. 이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더라도 x, y가 또 남잖아요. 이제 좀 힘드니까 상수항을 없애볼게요. 여기다 8을 다 곱해서 얘네들을 이제 빼봅시다.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1xy 마이너스 26y제곱은 0이 되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13y랑 x 플러스 2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x가 13y인 경우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가 생기니까 1차식 관계식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위에나 아래식이 훨씬 더 낫겠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x 대신에 13y를 넣어줘요. 그러면 13y 제곱, 16y 제곱은 1이 되니까 y가 4분의 1인 경우랑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경우가 생기고, y가 4분의 1이면 x는 4분의 13, x는 마이너스 4분의 13인 경우가 생기죠. 순서상 이제 두 개가 생기고요. x가 마이너스 2 할 때 또 넣으면 이제 y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y가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기고, 이때 마이너스 2고 얘는 2. 그래서 이렇게 또 순서상이 생겨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에 맞는 순서상을 또 찾아주시면 되죠. 결국엔 1차식을 2차식에 좀 대입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없애서 어떻게 1차식 x, y에 대한 1차식을 우리가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시면 유형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웬만한 연립방정식은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좀 힘든 연립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세개 유형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13-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풀어보시고 13-5번에 1번이랑 13-6번 이렇게 한 문제씩 13-6번에 2번이랑 한번 세 문제 정도만 풀어보세요. 합시다. 자, 우리가 13-6번을 할 차례죠. 이제 5번까지 풀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대칭성이 있는 이런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라는 건데, 13-6번 1번은 안 할 거고요. 2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대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세 가지의 식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얘랑 얘랑 같다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뭐 또는 얘랑 얘랑 같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이제 같다고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우리한테는 이제 세 가지의 식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요것도 이제 세 종류가 가능한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랑 같을 때 얘가 10xy 마이너스 5 x 플러스 y랑 같을 경우가 이제 생기고, 얘랑 얘랑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xy 마이너스 5 x 플러스 y랑 얘가 이제 5x 마이너스 5랑 5x 마이너스 y 5xy 마이너스 5랑 이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얘랑 얘랑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5xy 마이너스 5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총 세 가지의 힌트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뭔가 이제 대입을 해도 y가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이제 형태들을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 x, y를 만약에 b라고 둔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식을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모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2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b가 ba 10b 마이너스 5a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b 마이너스 5a는 5b 마이너스 5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 제곱 마이너스 2b는 5b 마이너스 5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제 대입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냐면 이 식이 a와 b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5b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양변에 5로 나누면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는 a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기나 이제 여기로 이제 대입을 해놓으면 a에 관련된 이제 식이 또 나오겠죠. 맞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b 넣으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7b 플러스 5는 0이기 때문에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a 마이너스 1이죠. 그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을 이제 또 넣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12는 이제 뭐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4랑 a-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4인 경우랑 a가 3인 경우로 나눠지고요. 4 넣으면 이제 b는 3, b는 이제 2인 경우가 나눠져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xy를 a라고,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a가 4고 b가 3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가 4고 xy가 3인 경우다. 자, 두 번째 3, 2인 경우는 x 플러스 y가 3이고 b가 xy가 2인 경우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이 소리예요. 그치? a, b만 구할 수 있다면 치환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쭉 풀어 보시면 이제 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x, y가 이제 1, 2인 경우랑 1, 3인 경우랑 이제 3, 1인 경우가 있고, 그죠? 물론 이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봐야겠지만 여기서 x, y가 1, 2인 경우랑 1인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순서쌍을 구할 수 있다. 연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이해돼요? 현진이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7번만 잠깐 풀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13-7번 한번 풀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풀었는데,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일반적인 유형들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할 거는 이제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 딱 이게 2개 정도만 할 건데, 이게 이제 서술형에도 많이 나오고 좀 심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연립방정식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연립방정식은 진짜 쉬워요. 단원 중에.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개념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자, 그럼 이제 공통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이 두 방정식이 공통으로 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3-7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좀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단순 계산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이런 거. 자, 2개 2차식이 있죠, 그지? 두 2차 방정식이 이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여기 문제에서 조건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냐의 이제 문제거든요. 풀이식은 다 달라요, 문제마다. 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있고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다 이제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건데 일단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근이라는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차피 근이 두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두 개 나올 건데 두 개 다 같을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분명히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같지는 않겠지, 그치? 한 개만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통근을 우리가 일단은 이제 K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K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K제곱 이제 대입하면 뭐 근이니까 뭐 성립을 하겠죠? 0이고 여기도 K를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2PK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제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K 값도 구하고 P 값도 구하고 뭐 Q 값도 구하고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 뭐 K 값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서. 자, 얘들을 빼보겠습니다. 빼보면은 얘가 없어져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남냐면 이제 P 제곱 플러스 2P인가요? 2PK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지? 여기는 이제 Q제곱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는 0.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딱 보이죠? 얘는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죠? 맞죠? 얘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묶어버리면 P제곱 플러스 2P라는 이제 공통인수가 생기니까 P제곱 플러스 2P로 이제 묶어주면 되잖아요. P제곱 플러스 2P로 이제 묶어주면 여기는 K-1은 0이라고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연립해버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식이 인수분해 돼서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P제곱이 마이너스 2P일 수도 있는 거고.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공통근이 1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이게 성립한다는 게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1번 보면은 이제 P제곱이 마이너스 2P라고 했는데 P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P를 이제 넣어 볼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 대신에 P제곱을 이제 넣어버리면은 이 식이랑 완전 똑같아져. 근데 이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K가 1인 경우에 성립을 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통근을 K라고 뒀기 때문에 K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해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똑같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13-8번도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뭐 정해져 있진 않고 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이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은 뭐 이제 공통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지만 한번 뭐 똑같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근을 한번 넣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는 0이 되고 여기도 알파를 넣으면 P 알파 제곱 플러스 Q 알파 플러스 1은 이제 뭐 0이 되겠죠? 맞나? 맞아요? 이렇게 이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얘랑 좀 개수의 위치가 좀 비슷하니까
알파를 곱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알파를 이제 곱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p 알파 제곱 플러스 q 알파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네들 이제 연립해서 이제 빼버리면 위에 거 뺄게요. 얘 없어지면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건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알파가 이제 3개가 나오죠. 여기선 실근이 나오고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면 여기서 뭔가 이제 허근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지? 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1, 2번이 나눠져 있나 봐. 문제가. 실수일 때. 실수라면 알파는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게. 맞지? 허수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 맞나? 됐어요? 알파가 1일 때 PQ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이제 0이다라는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1번 답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PQ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 나가는 건데, PQ 값을 구해 나가는 건데, 뭐 얘가 이제 알파 제곱 실제로 이제 허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고 얘를 이제 이쪽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이제 PQ 값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뭐 푸는 방법이 이제 거의 비슷하고 관계 이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건만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공통근 뭐 서로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이제 뭐 이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뭐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사실 13-7번이 보통 이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고 13-8번은 이제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는 이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13-7번 정도만 이제 연습을 이제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유제 이제 13-9번 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 보시고 P 값이랑 이제 공통근 값까지도 한번 구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13-9번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부정방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가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면 니네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연립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제 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거기에 맞는 x, y 순서쌍이 딱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특징이 힌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힌트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얘를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을 일일이 대입을 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처음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순서쌍을 한번 찾아봐라. 몇 개죠? 몇 개야? 엄청 많죠. 막 1, 2, 뭐 2, 1, 마이너스 1, 4, 4 마이너스 1, 뭐 0, 3, 3, 0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 보면서 이거를 찾죠, 순서쌍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추가돼. 그럼 얘네 둘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은 몇 개? 하나. 맞죠? x는 2, y는 1. 이거 딱 하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건 연립방정식이고 딱 요거. 이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대입을 통해서 이제 해를 찾아가는, 이제 만족하는 이제 정수의 해를 찾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이제 핵심은 일일이 대입해 보는 거야.
이제 해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대입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쉽게 대입해서 좀 이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찾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 때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인수분해. 자,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 깔끔하게 곱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앞에 거를 x로 한번 묶어 보시면 x-3. 아, 뭔 소리야? x로 묶으면 여기 y-3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2를 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빼볼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y-3이라는 공통 인수만 있다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맞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묶었을 때 y-3이라는 공통 인수가 생기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지? 9가 딱 있어줘야 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3, y-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3과 y-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바꿔놓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건데 xy는 정수라고 했잖아. 그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7이 되는 거는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x, y 순서상이 결정되겠죠. 얘가 1이 되려면 4, 10, 14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이제 이렇게 4가지의 순서상이 나오게 되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돼? 2번도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니까 2번은 생략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특이한 이제 실수 조건의 이제 부정 방정식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를 내가 이 형태로 좀 만들어 줬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0 아니면 플러스잖아. 여기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아니면 플러스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소리겠죠?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3번을 우리가 전개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야. 문제를. 알겠어? 자, 그럼 저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4a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axy는 0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요거랑 뭘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거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좀 헷갈리는데 요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얘랑 좀 어떻게 섞으면, 그지? 가운데에 마이너스 4a제곱만 있으면 이제 4axy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axy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해볼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axy 플러스 4a제곱으로 두고 이 뒤에 거는 4ax제곱 마이너스 4axy 플러스 y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서 쓸게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되죠. xy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하나 되고 얘는 2a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요. 그럼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xy가 2a이고 그리고 y가 2ax일 때만 무조건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연립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x 2ax는 2a 뭐 이렇게 되겠고, 그지? 그럼 이제 2ax 제곱은 2a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생기는 거죠. 여기서 A는 이제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EA 약분 치시고, 맞지? 그럼 X는 1이니까 X는 이제 1인 경우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기고 1 여기다 넣으면 이제 Y는 2A이거나 Y는 마이너스 2A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순서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해되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성이 이해돼? 자, 그러면 두 개만 풀어. 두 개. 자, 11, 12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11번, 12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이해줄게. 11번, 12번 그 13-13번 보면은 이거는 인수분해하기가 겁나 까다롭지 않냐? 어? 이게 13-13번은 인수분해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지 않니? 이런 문제들? 맞지? 뭐 인수분해야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이제 가르쳐 줄 건데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실수 x, y 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위에서는 계속 인수분해를 풀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아닌 것도 한번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수 조건이라는 게 문제야.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문제처럼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치자. 그러면은 만약에 xy가 정수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값은 몇 개밖에 안 되죠. 그지? 그지? 몇 개밖에 안 되잖아. 이게 실수값은 몇 개일 것 같아? 엄청 많지. 실수는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못 풀어요.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풉니까? 정수라는 조건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조건은 이제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이제 판별식을 좀 쓰려고요. 자, 보세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4y-2x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됐죠? 자, 얘를 이제 실제로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나머지 다 상수 취급한 다음에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제 b 제곱은 16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20y 제곱 20y 제곱 플러스 32y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16y 마이너스 16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분명히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무조건 실수라고 나와 있다. 얘들아, 실수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이제 실수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맞지?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맞지?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y-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은 딱 y는 2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지? y는 2 하나밖에 없게 되고 그 2를 여기다 다시 이제 넣어주면 x의 값이 여기처럼 이제 3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판별식으로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실수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 근을 구했더니 근이 실수여야 된다. 맞죠?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는 거는 2차 방정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되잖아요. 근의 공식이 실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도 된다. 부정 방정식 문제.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통근도 풀고 이제 부정 방정식도 풀었지만 푸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건에 맞는 풀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지? 자, 이제 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차 부등식이 있는데 근데 1차 부등식은 안 해도 되지 않니? 그죠? 1차 부등식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차 부등식은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서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연립부등식도 뭐 공통범위만 구하면 되니까 됐고요. 우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이 수학상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연립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일단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식의 형태 자체가 2차식일 뿐이고 2차 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등식의 형태에서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죠? 그래프 2차 함수 2차 함수가 fx가 2차식인데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요거를 이제 성립하게 하는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를 우리가 그림으로 2차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뭐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할 때랑 위로 볼록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제 주어진 힌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접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관계가 이제 나타나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문제가 맞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지. 왜지?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지? 허근 뭔데? 왜? 이거 뭐 허근이랑 이거 이 부등식이랑 x축 관계가 무슨 상관이지? 뭐. x축과의 그렇지, 교점이 근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허근의 관계죠. 2차 방정식에서는. 여기는 이제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이제 x축과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이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2차 부등식인데 왜 판별식이 나오고 난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정도 되면은 그냥 뭐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돼야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이제 구하시는 건데 어차피 뭐 한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만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경우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냐?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사실 x축 위에 있다는 건데 fx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전부 다잖아.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일 때는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실수 전체다. 맞죠? 됐어? 자,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때요? 없죠? 해가 없다. 얘도 해가 없다. 얘는 하나 있는데 0이 되는 부분 알파. x는 알파가 나온다. 딱 하나 생기죠. 범위가 아니라 값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부등식이어도 값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근이 이제 알파랑 이제 베타인 경우가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예요? 알파보다 작은 부분과 베타보다 큰 부분이 되겠다. 그지? 작은 부분은 이 사이값이 되겠네요. 알파랑 베타 사이값.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그래야 돼.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하고 이거를 항상 이 부등식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풀 때처럼 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랑 관련 지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심화 문제에도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지? 0보다 작은 쪽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됐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뭐 문제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좀 더 간단한 문제가 있나? 없네. 좀 뭐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15-1번. 자, 15-1번. 개념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모두 다 적용시키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한번 이제 2차 함수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뭐 요거는 인수분해가 이제 가능해지니까 인수분해를 그냥 할게요. x-2랑 x-a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큰 부분.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지. 0보다 큰 부분? 큰 작작 이런 게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근을 일단 표시를 해야겠죠. 2랑 A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네. 그지? A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겁니다. 세 가지의 경우로.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됐죠? 두 번째는 중근일 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 자, 세 번째. 자, 그럼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접하고 얘도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0보다 큰 부분을 좀 구해보래. 0보다 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같으면 안 되고요. x가 a보다 작은 부분과 또는 x가 2보다 큰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 크죠? 뭐 빼고? 2 빼고.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맞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끊고 a보다 큰 부분과 2보다 작은 부분으로 이제 답을 써주면 되죠? 그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서 이제 풀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번 같은 경우. 자, a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0보다 작은 부분을 한번 구해봐. 됐죠? 그러면 얘 판별식 쓰면 0보다 커야 작아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러면 x축과 좀 떨어져 있다는 소리 아니야? 교점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문제가 또 발생하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에는
맞죠?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네.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에 a가 0일 때는 왜 안 해? a가 0일 때도 해야지. a가 0이면 0보다 0이 작다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치?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얘는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은 모든 실수. 맞죠? 모든 실수.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돼요. 당연히 그래프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미지수의 범위를 나눠서 정확하게 나눠서 그려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3번도.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부등식 풀 때 2차 함수 그래프 안 그리면은 선생님 그 뭐야 질문도 안 받아준다. 응?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릴 건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네. 맞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래프를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 건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해. 뭐지? A 값을 몰라가지고 뭐가 결정이 안 돼? X축과 교점이 몇 개인지 결정이 안 돼. 맞지? 결정이 안 돼. 뭐야. X축이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와 판별식이 0일 때와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0보다 큰 범위 여기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그지? 얘는 이제 알파 빼고 다 되죠? 맞지? 0 되는 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근과 근, 저 바깥쪽. 맞지?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돼? 이해되죠? 이제 이해됐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이 좀 가능한 거고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 15-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5-2번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뭐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를 쫙 보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데 맞죠? 얘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쪽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맞아요? 자, 그럼 하나 질문. 현성아, a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0보다 커야 될 것 같니? 작아야 될 것 같니? 뭐라고? 커야 된다고? 자, 그럼 커야 되는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야, 만약에 컸어. 그래, 아래로 볼록해졌어. 자, 그럼 x축이 뭔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따 칩시다. 그럼 0보다 큰 범위가 이쪽 아니에요, 이쪽. 맞지? 그럼 뭐 여기 뭐 근이 나올 거고. 이 범위가 나올 수가 있나?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이 범위가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이 범위가 나오고 0보다 큰 쪽이 이런 형태의 범위가 나오려면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지? 위로 볼록해야 돼. 맞죠?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힌트.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저 2차 식의 근이 얘랑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 곱하기 얘 근, 얘 두 근의 합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세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나? 맞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나?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했을 때 저 식이 돼야 되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a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a 값 구하고 여기 다시 넣어서 b 값 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됩니다.
현진 이해됐어? 어렵지 않죠? 항상 그래프로 이제 모든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돼? 원호 이해됐어? 자, 2번도 이제 마찬가지야. 뭐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야, 얘는 뭐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이미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뭐 그리기 쉽네.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자, 0보다 큰 범위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대.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 아니야? 맞지? 그죠? 여기가 A 아니야. 그래야지 0보다 큰 범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지? 두 근이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플러스 4 루트 2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와 a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곱해서 이제 얘가 나오게 하면 되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계산하시면 되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아요. 3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큰데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나오려면 무조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0보다 큰 범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고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저기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맞지? 우리가 알아주면 돼. 그럼 이제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c는 마이너스 2a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지? 여기다 이제 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ax 제곱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9ax 이렇게. b 마이너스 c는 뭐야? a죠.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됐죠? 대놓고 이제 a를 약분시키면 되죠. 근데 a는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 맞지?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해주시고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10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10과 마이너스 1 사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그지? 계속 그래프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가우스는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이거 좀 이따 풀어보고 우리 이제 몇 개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3, 4, 5번만 풀어볼까? 15-3, 4, 5 그죠? 이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우스는 넘어가세요. 가우스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시계값을 뭐야 이거? 넘어와 버렸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만 잘 분석하면 이제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1번 그래프죠. 이제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됐죠?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여기서 이제 판별식인 것 같고, 맞죠? 이제 q제곱 마이너스 4pr은 여기서의 판별식인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1번 그래프의 이제 x축과 위치 관계를 한번 봤을 때 이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 판별식을 쓴 건데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위로 볼록하고 그리고 x축과 교점이 없어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맞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 형태는 이제 어떻게 만들죠? AP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는 이 1번 그래프에다가 X에 P를 딱 넣어준 거거든? 그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라는 걸 딱 봤을 때 P는 이제 두 번째 그래프의 X제곱의 개수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P가 음수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럼 이 음수, 이제 뭔진 모르지만 어떤 음수의 값을 1번 그래프에다 넣은 함수 값이 요놈이다 라는 의미야.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X축에 이렇게 딱 보고 막 이렇게 갈 텐데 이 P는 음수 쪽에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함수 값을 넣어버리면 무조건 양수죠.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거지. 문제에서 그래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이제 쭉 전개를 해보면 이제 가만 보니까 얘를 좀 전개를 해봐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있는 항을 이제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얘가 이렇게 돼. 얘 1번 그래프고 얘는 2번 그래프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의미야? 두 번째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구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면은 뭐 나와 있죠. 야, 이렇게 끊어서 여기가 2번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지. 이해돼요? 응?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야, 근데 알파 베타가 도대체 뭐냐? 알파 베타는 1번과 2번의 교점이니까 연립이죠. 연립. 그치? 교점. 그러니까 얘네들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 얘네들을 같게 만드는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분의 B 마이너스 Q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A 마이너스 P분의 C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프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라. 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5-5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이제 진짜 많이 나오죠. 보시면 이것도 이래.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해봐. 맞죠?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게 만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부등식은 그래프다. 함수다. 자, 근데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땐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A가 3인 경우랑 A가 3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으셔야 됩니다. A가 3인 경우는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2차 부등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가 3인 경우는 3이 0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성립하네. 그지?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두 번째, 3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양수가 되잖아요. 이 그림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한번 써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일단 A-3이 0보다 커야 되고, 맞죠? 두 번째, 판별식이죠. 4분의 D.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A제곱 이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얘도 A가 3보다 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요놈이 되겠고, 저기에 3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만 추가해 주시면 이제 답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프를 확인을 하시고 그래프에 관련된 조건을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좀 마무리 해볼게요. 15-9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그 뒤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15-11번
말고 15-10번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15-9번이랑 15-10번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